이번 시간은 본격적인 마이너 아르카나를 시작하기 전에 메이저 아르카나 서머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방송을 많이 했다고 했었죠.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건데 참고하셔서 타로 재생 목록에서 메이저 아르카나를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부터 해서 한 15분 내외로 하면 한 3번, 4번, 3꼭지, 4꼭지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짧게 메이저 아르카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기서도 기본적으로 사원소, 그리고 황도 12궁, 칠행성 이런 관계들을 이야기했었죠.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이저 아르카나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셨다는 전제하에 진행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걸 좀 살펴보셔야겠죠. 이미 방송한 팍스 포르투나의 사주 여기 거기 재생 목록 들어가면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 영번 풀부터 해서 마법 카드에서부터 해서 이제 매지션, 마법사라는 표현보다 예언자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그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사원소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지금 구체적인 여기서 수비하기 어쩌고 이런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점성술 타로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해줬죠. 우선 황도 12궁과, 황도 12궁, 별자리죠, 별자리. 이 별자리는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이고 이제 계절인 거죠. 1년을 이제 12개월로 나눈 거죠. 12개월로 12달로 나눠가지고 태양의 남중고도 그러니까 24절기죠. 동양에서는 24절기가 있고 그것을 이제 두 개씩 묶은 12지지가 있다면 서양에서는 황도 12궁 어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똑같이 태양의 남중고도 낮에는 태양의 어떤 길이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밤에 어떤 별의 이동, 별자리 이동을 통해서 그 별의 겉보기 운동이라고 하죠. 우리가 관찰되는 그런 위치니까 그걸 통해서 12등분을 한 겁니다. 하늘을 12등분을 해서 그걸 나눈 게 황도 12궁인 거죠. 쉽게 말하면 달력입니다. 달력. 하늘에 있는 자연적인 달력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칠행성이라는 것은 태양과 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가까운 수성, 금성, 그리고 이제 화성, 그리고 목성, 이제 토성까지죠. 이렇게 7가지. 그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후대에 발견됐기 때문에, 고전 점성술에서는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 부분은 이제 사원소 중에, 여기서 이제 공기라고 하죠. 공기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런 공기. 그리고 여기 이제 물이죠, 수. 그리고 여기는 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설명할 것이고. 그리고 난 뒤에는 어떤 각도, 에스펙트. 이 궁과 궁, 어떤 양자리와, 정갈자리의 어떤 각도를 통해서 어떤 기륭을 예측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타로에 접목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양자리는 3월 21일부터 해서 4월 한 20일 정도까지다. 이러면은, 또 춘분이죠. 춘분부터 해서 한 달 정도 기간. 그리고 정갈자리 같은 경우는, 정갈자리는 9월, 10월입니까? 10월 한 20일경부터 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3, 4, 5, 6, 7, 8. 9월이네요. 9월 한 20일경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절적인 시간적인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타로 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4번 카드, 황제 카드가 나오면은 이런 양자리고, 정갈 카드는 이제 죽음 카드죠. 데스 카드. 이런 게 나왔을 때 어떤 태길이나 시간에 대한 문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요긴하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대칭 관계에 있어서, 대충 관계에 있을 때 충이나 이럴 때는 이제 점성술에서 오포지션이라고 하죠. 명리학에서는 이제 상충한다고 충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굉장히 좀 흉한 작용을 많이 하더라. 이렇게 일단 전제하고 본다는 겁니다. 궁과 행성, 별과의 관계는 이제 집에 룰러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설명을 했었고, 또 행성과 행성 관계는 이제 기륭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 부분은 타로에서는 적용하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태양 같은 경우
어떤 그 주변에 뭐 8.5도 내외로 들어오면 컴포스트라고 하죠. 뭐 다 타버린다. 이렇게 흉하다고 하고, 15도 내외 들어오면 또 뭐 선빔, 언더 선빔이라고 해서, 여기 이 안에서도 태양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흉하다. 이런 작용을 하는데, 이 19번 카드가 태양인데, 이게 봐서 이걸 다 적용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좀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행성과 행성 관계의 어떤 기록 부분은 좀 배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 왜 그러냐? 메이저 아르카나 자체가 점성술에서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메이저 아르카나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특히 뭐 웨이트 계열, 마르세유 계열, 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걸 뭐 다르게 만들겠다고 하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서양 타로 카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뭐 그런 걸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 12궁의 심볼 상징들을 외워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뭐 도상학적 상징이죠. 양자리, 여기는 이제 양이 되죠. 이거 뭐 뒤에 설명하겠지만,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뭐 황소 자리가 되고, 여기는 이제 쌍둥이 자리가 되고, 여기서는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천칭, 그리고 여기는 정갈이죠. 사수자리고, 여기서 이제 염소자리입니다. 이건 좀 애매하죠. 제가 그냥 PPT를 대충 그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습니다. 물병자리, 그리고 물고기자리,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기간에 대한 부분은 좀 뒤에서 보더라도 타로 카드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 일단은 이 그림 모든 이 문양을 잘 보면 됩니다. 이 문양과 메이저 아르카나는 여기서 그 뭐랄까요, 뭐 가져왔다는 거죠.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도출을 했다고 해야 되나? 어떤 뭐 아무튼 이 12궁을 가지고 표현을 한 게 메이저 아르카나다. 일단은 그렇게 보면 됩니다. 맨 첫 장이 뭐냐? 이게 춘분 3월 21일부터라고 했었죠. 처음 시작되는 게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또 수비학적으로도 이 자체를 가지고는 그 행성으로 표현을 하지 그 궁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년의 시작을 춘분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3월 21일인데 뭐 메인은 사흘이죠. 메인 계절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라는 숫자가 먼저 왔던 겁니다. 만약에 타로 카드가 뭐 초창기 아주 이 황도 12국이 만들어지는 시점이었다면 이게 꼭 4번이 아닐 수도 있겠죠. 1번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타로 카드 자체가 뭐 16세기 전후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메이저 아르카나 같은 경우는 뭐 그 후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뭐 그렇다고 했을 때 4라는 게 맨 처음 한다는 겁니다. 춘분부터 시작하니까 1년의 시작을. 동양에서는 입춘부터 시작한다고 하죠. 그 인월부터 이제 시작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사주명리에서는. 아무튼 이런 차이가 있더라.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 문양을 보면 4번이라는 게 양자리다. 일단은 4번이, 황제 카드가 양자리와 관계되어 있다. 이걸 먼저 알면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점을 했는데, 뭐 집을 팔아야 되는데, 아니면, 어떤 이게 매매가 될 것이냐, 뭐 이런 뭐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겠죠. 언제쯤 뭐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럴 때 카드를 이제 뽑았는데 스프레드에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뭐 4번이 나왔다. 그러면 계략적으로 3월 21일에서 뭐 4월 20일 전후, 21일 전후 뭐 이런 기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먼저 전제하고 본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카드도 다 마찬가지더라. 그런 것이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황소자리입니다. 그 4번은 양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는 황소를 이야기하기 전에 뒤에서도 정리를 하겠지만, 양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저돌적이죠. 저돌적 활동성인 겁니다. 자, 요거까지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 아무튼 뭐 이런 게 있더라. 요 정리를 다 하고 난 뒤에 사원소는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렇게 한번 보자고요.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교황이죠. 교황 5번. 교황은 이게 황소자리입니다. 황소자리 모양하고 이걸 잘 보면은 완전하게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유사합니다. 마르세유 타로를 기본으로 해서 마르세유 타로 또한 이 점성술에서 유래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점성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점성술은 기본적으로 특히 요즘 뭐 천문역이라는 천공도를 컴퓨터로 쉽게 이제 다운받을 수가 있지만, 검색할 수 있지만, 그 옛날에는 이제 천문역이라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달력인 거죠. 그걸 통해서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일반 서민들은, 문맹자들이나 뭐 이런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걸 접근하기 어려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좀 변종돼서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런 타로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점성술적인 기반을 메이저 아르카나는 그대로 유지를 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황소 자리 자체가 뭐다? 교황이다. 비슷하죠. 여러 가지 다른 의미는 있지만. 자, 상둥이 자리 마찬가지죠. 상둥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도상학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가자고요. 자, 개자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개가 가지고 있는 이게 어떤 이 전차의 타이어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마리니까 이 흑백이 가지고 있는 스핑크스인지 뭐 스핑크스가 아니라 주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죠 포르투나라고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포르투나, 뭐 행복, 행운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진리의 신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더라. 뭐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 개자리의 특징이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뒤에 이게 성이 가지고 있고 집이 있는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나중에 뭐 지키는 방어 뭐 이런 의미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뭐 상둥이 자리는 마찬가지죠. 이제 교류화되어 있는 학습, 교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성격이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연인 카드도 마찬가지로 교제, 이성적인 부분 이런 것도 있지만 학습, 새로운 것. 이브가 이제 사과를 금단에 열매 사과를 먹고 난 뒤에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지혜 자체가 무엇이다? 학습과 관계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근데 이 지혜에 대해서는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 학파에서는 대단히 인간의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대 사건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황소 자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재물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재물과 관계되어 있다 보니까 교황 자체에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권위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건 뭐다? 재물이죠. 재물에 대한 물질적인 부분과 관계되어 있더라. 물질적인 영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무튼 그렇더라. 사자 자리 같은 경우는 어떤 굉장히 좀 연애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요것도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어떤 뭐랄까 예능적인 부분들, 유형적인 부분들 그리고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는 사자 특성 자체가 그렇죠. 자존심 강하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아는데 그런 걸 좀 억누르려고 하는 힘, 내재적인 힘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양가적인 의미가 있더라. 그것 또한 이 점성술 사자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면 될 것이고 처녀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녀 자리인데 이게 할아버지가 나왔죠. 보통 이제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도 하고 다윗의 별이 있으니까 뭐 일단 모세라고 이야기도 하고 메타트론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 뭐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들이니까 어떤 뭐 안내자 뭐 이런 뭐 희생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처녀궁 자체 가지고 있는 노동 뭐 노력 뭐 여러 가지 드러내지 못하는 답답한 거죠. 이런 자리가 그렇더라. 천칭 자리 같은 경우는 뭐 연애, 결혼, 균형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저울을 가지고 있는 아무튼 뭐 어떤 균형을 잡고 판단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판결을 하려고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 그리고 나중에 서로 관계를 봐야 되니까 뭐 그렇게 좀 보면 되겠다. 천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 정갈자리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뭐 여기서 데스라는 의미가 있죠. 정갈자리 특성은 무엇이다? 엉뚱하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력입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것을 탄생이라는 것은 어떤 죽음 위에서 새롭게 이제 탄생을 하는 거죠. 순환 논리, 순환에 대한 뭐 그런 것도 뭐 녹아 있고 윤회에 대한 부분도 좀 녹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 사수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절제에 대한 카드죠. 절제 카드. 사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명상과 관계되어 있고 사색, 뭐 교육, 뭐 여러 가지 관계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제일 재밌는 카드가 이런 거죠. 데블스는 이제 염소 자리입니다. 염소 자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뭐다? 그 데블스 자체가 가지고 있으면은 연애에 대한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에서 흉한 카드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탑에서는.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염소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강인한 실천력 대신 너무 이기적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불법 편법에 대해서 조금 무감각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예술적인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큰 성취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병자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희생이죠. 희생과 안정, 뭐 새로운 뭐 희망, 뭐 여러 가지. 여기서 이제 뭐 별 카드죠. 스타 카드인데 이 가지고 있는 그 물을 이제 뭐랄까요, 좀 어떤 땅으로도 보내고 뭐 물로도 보내고 뭐 이 자체는 이제 이것만 가지고 해석하기가 애매합니다. 물론 이제 스토리상 뭐 이런저런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물병자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이 무엇인가 이걸 이야기하면 되겠죠. 이건 한겨울의 중간입니다. 중간. 모든 것을 저장하고 숙장하고 뭐 이런 기운들이 좀 있겠죠. 그런 것이고. 그 물고기 자리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면은
뭐 좀 비슷하죠. 전혀 자리하고 있는 이 메타트론 모세 좋습니다. 메타트론은 에녹이라고 하죠. 에녹이 하늘을 올라가서 메타트론이 하느님 옆에서 최고의 천사 중에 하나니 메타트론이 됐다고 하는데, 에녹이 누구냐? 노아의 정조부입니다. 노아의 정조부. 성경에 나와 있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위경에서는, 에녹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도 나오죠.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그렇더라. 여기에서도 보면은 물고기 자리는 좀 뭐랄까요, 명상사색, 좀 어떤 생산적인 부분보다는 뭐랄까요, 좀 정신적인 부분 추구하는 이런 부분이겠죠. 여기서 내가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나 연애에 대한 부분이나 뭐 어떤 결과를 알고 싶은데 이런 카드가 나왔다. 그럴 때는 이제 이 물고기 자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이 있죠. 뭐 예전에 뭐 영화도 있었죠. 물고기 자리. 우울하다는 겁니다. 한 해가 끝나니까 이제 우울하다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그 우울함이 뭐냐면 이 그 다음에 어떤 역동적인 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살펴보면 되는 것이고, 좀 길어지네요 또. 그리고 이걸 사원소를 이야기할 것인데, 우리가 이제 풍화지수를 가자고 했었죠. 여기 풍이고 화가 되고, 여기는 지수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풍화지수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풍화지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뭐 풍상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화상궁, 상이라는 모양인 거죠. 풍끼리 모아놓은 걸 풍상궁이라고 하고, 화끼리 모은 걸 화상궁이라는데, 사주명리에서는 지지삼합이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풍상궁이라 하면은 얘와 사자자리와 양자리와 그리고 사수자리 이렇게 만났을 때 이건 서로가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풍의 작용으로 굉장히 강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풍의 작용이 무엇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식 다혈질이죠. 다혈질. 사체역설을 보면 다혈질이고, 뭐 굉장히 발산하고 활동하고 막 이러려고 하는 기질이 많고, 너무 이제 자기 잘나면서 사는 이런 부분이 좀 있죠. 특히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지막에서 여기서는 보면 이제 좀 조절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나중에 뭐 활동성, 변동성, 활고변 뭐 이렇게 나가면 여기는 변통궁이 되는 겁니다. 활동궁이고 고정궁이고 변통궁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화의 자리에서 활고변이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카디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우스에서는 보면 이제 뭐 앵글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활동궁이냐 아니면은 이제 픽스드 고정되어 있는 궁이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뮤터블, 점성술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걸 적용시키면 다 마찬가지인 거죠. 화상궁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상궁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여기서도 이 부분과 이 부분과 그리고 이제 여기 나눠지는 거죠. 가장 역동적인 부분, 여기는 고정궁입니다. 고정궁이라는 변화가 좀 적죠. 변화가 적다는 건 안정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가지고 있는 외적으로 발산하면서도 안정적이니까 어떤 재물과 물질과 뭐 이런 부분, 좀 개인적인 현실적인 이런 부분에 많이 좀 집착한다 이런 것이고, 여기서 보면 변통궁입니다. 변통이라는 건 변화죠. 변화를 바라나 뭔가 찾으려고 하는데 찾기지 못하는, 변화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정적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보면 활동궁이죠. 활동궁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계속 변하려고 하는, 뭔가 굉장히 화이팅이 있다는 겁니다. 사주명리에서 12지지로 보면 인신사회라는 거죠. 활동궁이라는 게 인신사회와 비슷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뭐 그렇게 좀 보면 되겠다 이런 겁니다. 요걸 뒤에서 이제 설명할 거니까 이런 거죠. 자, 지금 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